자, 그릴리시 뭐 거피셜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완전히 오피셜이 떴습니다. 오피셜 사진도 떴고요. 이로써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펩이 지금 본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판 선수 말고 네. 사운 선수만 생각했을 때 9억 파운드의 이적료, 그러니까 네. 9억 파운드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조가 넘어가는 이적료를 썼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맨시티의 강력해지는 어떤 전력을 별개로 아마 펩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펩인데 이 정도의 이 자금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릴리시 영입만 해도 1억 파운드가 쓰였죠. 그렇죠. 잉글랜드 이적 레코드이기 때문에. 레코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도 또 펩의 입장에서도 성과를 더 내야 된다. 그릴리시 영입만으로도 부담이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다룰 부분 맨로가 또 틀렸어요. 어제 보셨죠? 예, 봤어요. 등번호 10번 케인을 위해서 공석으로 남겨둘 것 같다. 근데 바로 10번. 네, 바로 10번 딱 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 뭐 이건 완전 그냥 제 뇌피셜인데 뭐 지금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다 아시겠지만 메시 재계약 네. 결렬. 메시는 지금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뒤에 영상에도 쭉 다루겠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적극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아주 좀 정통한 펩과 보드진과도 가장 가깝다고 좀 알려져 있는 타임즈의 폴 발루시도 맨시티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 네. 근데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수정을 해서 메시 쪽으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릴리시 10번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형님 가져가세요 하고 27번 이렇게 달고 일단 갔다. 그릴리시가 뭐 다시고 뭐 오래 가시진 않을 거니까 뭐 하고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가져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 메시가 온다면. 예, 메시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사실 메시가 재계약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무도 아니었어. 있어도 소수였죠. 그렇지. 네. 예. 100명 중에 진짜 두세 분이 계실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재계약이 확정시 됐기 때문에 예. 그랬기 때문에 맨시티도 계획이 없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동향을 살필지는 우리가 좀 봐야죠. 네, 이것도 내피셜이지만 그냥 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5일 오후에 먼저 메디컬을 마치고 시티 풋볼 아카데미를 떠나는 그릴리시의 사진이 이미 유출이 됐습니다. 네. 여전한 그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그래. 그냥 포마드로 이렇게 시원하게 넘기는 게 낫다. 근데 그릴리시랑은 뭐 이래저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예. 네.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고 제 머리가 더 나아요. 예. 오늘 안 꺼내 들었지만. 예. 저 바로 오피셜 떴습니다. 그래서 등번호 10번. 이 얘기거리는 이 1억 파운드가 1,588억 원이에요. 비싸다 안 비싸다를 두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비싸요. 비싸죠. 비싼 금액이에요. 레코드고 그다음에 그릴리시가 뭐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는 어차피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라는 룰 안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네. 있는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익도 많아. 이번에 수익 엄청 많았죠. 네, 수익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은 팀이 내가 원하는 선수가 값어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걸 지르는 게 과연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릴리시는 이 왼쪽 메잘라라고 하죠.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지금 맨시티 스쿼드에서는 균도한 말고는 없었어요. 네. 포든도 윙포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리에 훨씬 더 플레이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덕배 그리고 그릴리시 쌍으로 뭔가 메잘라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기존 스쿼드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릴리시 영입에 좀 더 많은 돈을 쏟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리고 이만한 매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매물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릴리시 영입에 이 정도 금액이 매겨진 거는 충분히 합당한 투자다. 만약에 지금 딜이 멈춘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만 지금 첼시와 루카쿠 네. 이야기 나오는 게 1억 3천만 유로예요. 그렇죠. 그럼 아마 파운드로 환산하면 이 정도 금액이 네. 될 거예요. 루카쿠가 지난 시즌에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그리고 공격수라는 포지션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그 가격이 그릴리시보다는 좀 더 합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돈도 역시 비쌉니다. 네. 근데 첼시가 공격이 지금 안 됐다고 하기는 뭐 좀 말이 안 맞고 공격수가 아쉬웠죠. 아쉽잖아. 근데
로만 돈 많잖아. 음. 첼시가 뭐 돈 못 버는 구단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그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본인 형편에 맞게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야 비싸다. 그 돈 주고 살 선수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보지만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건데 저는 살 수 있다. 네. 예. 투자해야 될 맥락이 있었고 그럼. 그리고 지금 돈의 여건도 여러 선수들을 팔고 맨시티가 부유한 구단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합니다. 만약에 맨시티가 무슨 센터백 자리에 또 이 정도 돈을 써 그럼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하죠. 그쵸. 왜냐면 중복이잖아. 이미 또 수준급의 선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강이 필요한 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적 레코드를 쓰게 됐고 이 맨시티가 잉글랜드 이적 레코드를 쓴 거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호비뉴 영입할 때. 맞아.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는 655억 원, 네. 4천만 유로의 이 이적료를 지급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록이 셰브친코의 605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 기록을 뛰어넘는 투자를 맨시티가 그때 하게 됐죠. 호비뉴의 영입도 나름 상징성이 있었고 빌라 출신 선수가 맨시티에서 뛰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돼요. 나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가레스베리 생각나고요. 베리 진짜 빌라 팬들 좋아했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제임스 밀너. 메이너.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리버풀로 갔습니다만. 네. 그리고 파비앙 델프. 델프는 이때 생각하면 좀 놈이긴 해요. 아 그렇죠. 델프 근데 빌라에서 꽤 잘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아이씨도 좀 이상한 아이씨야. 맞아요. 멘탈이 그래요. 좀 오락가락하는 것 네. 같아. 그때 그런 거 그 당시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릴리시.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피터 슈마이켈. 물론 이제 맨유에서 긴 시간 뛴 레전드지만 이후에 잠깐 저 스포르팅에 갔었고 아스톤 빌라에서 뛰었고 맨시티에서 마지막에 뛰면서 결국 맨시티에서 은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슈마이켈까지 해서 최근에 기억나는 선수들만 해도 일단 5명은 됩니다. 그릴리시의 이제 작별 과정. 일단 빌라를 어떻게 떠났으며 빌라를 어떻게 관계를 끝내는가. 그리고 이적에 대한 비하인드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릴리시가 빌라의 주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도리는 다 하고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도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팬들의 아쉬워할 성향이 거예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쉬움 뭐 그래 잘 갔다 네. 뭐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욕을 하는 사람 다양할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리고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과정에서 이건 누가 봐도 잘못이야라고 할 만한 일은 벌이지 않았다. 이를테면 해리 케인은 지금 팬들이 등을 돌렸잖아. 이거 누가 봐도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긴 했는데 그릴리시는 그런 종류의 행동은 좀 안 한 느낌이죠. 네, 날짜 맞춰서 휴가에서 딱 복귀했고 훈련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따가 비하인드 이따 살펴드릴 텐데 먼저 그릴리시가 빌라 팬들에게 인사를 좀 길게 남겼습니다. 19년 동안 이제 빌라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평생 팬이었고 빌라에 처음 왔을 때 1군에 들어가 골을 넣고 더비 매치에서는 어떻게든 나서는 것에 대한 꿈과 야망이 있었다. 하지만 구단이 강등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때 더 큰 목적의식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그 빌라의 잔류 과정에서는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호크아이 그 잘못 쓰인 거 있죠? 그래. 올리버가 약간 예. 올리버의 실수라기보단 기술의 뭐, 실수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호크아이가 빌라는 잔류시키고 본머스는 좀 강등을 맞아. 시킨 묘한 상황을 만들긴 네.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때 그릴리시가 마지막까지 하드캐리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그릴리시는 기량이 일단 좋았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고 주장 한 장을 받은 건 나와 가족들에게 최고의 순간이었고 특별했다. 매 순간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바쳐 응원한 팬들과 관계자에게 고맙다. 나는 평생 빌라 팬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빌라는 대단한 구단 임원진과 유망주들 또 새로 합류한 영입생들이 있다. 이 팀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클럽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영입 매물이 좋아요. 좋아요. 잉스, 뭐 베일리, 부엔디. 나는 데닝스랑 레온 베일리 빡빡 오피셜 네. 뜨는 거 보고 데닝스 소튼 빌라 뭐 소튼 팬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뭐 어쨌든 빌라의 야망을 이제 잉스도 네. 이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빌라 팬이 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평생 빌라 팬일 것이다 라고 그릴리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빌라의 CEO인 크리스티안 퍼슬로우 네. 예전에 리버풀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익숙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년에 빌라가 그릴리시를 잡기 위해서 재계약을 할 때 챔스 진출에 실패할 시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팀이 제의를 하게 되면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아웃인지 방출 조항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케인과 토트넘 간에 지금 케인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사 협정 그거는 아마 명문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 구단도 떳떳하게 야 우린 그런 거 없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조항이 있었나 봐. 네, 적어놨나 봐요. 그러면 이제 발동이 되는 거니까. 심지어 금액도 정해놨대요. 예. 그게 지금 맨시티가 제의한 1억 파운드. 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진이 직접 이 금액을 매겼고 난 개인적으로 1억 파운드를 지르는 클럽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금액을 정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정확해요. 네. 퍼슬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당시에는 이 금액으로 덤벨의 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예전에 루이스 피구의 바이아웃. 네. 이거
사라고 써놓은 게 아닌데 페레즈가 했고 네이마르. 네이마르 2억 2,200만 유로 이거는 사라고의 개념이 아니었는데 파리가 산 거 아니야. 네. 예,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맨시티가 제의를 하자마자 잭 그릴리시와 또 그릴리시의 가족 그리고 에이전트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빌라도 지키고 싶었대요. 근데 선수 본인이 역시 챔스에 대한 야망이 있으니까 예.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이제 그릴리시의 뜻에 맞춰서 빌라도 존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입된 잉스, 베일리, 부엔디아가 구단의 체질을 새롭게 바꿔줄 거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잭 그릴리시와는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빌라는 우려가 되는 게 딘 스미스가 그릴리시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진짜 너무 차이가 컸어요. 수치로 승률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너무 때문에 차이가 컸습니다. 물론 좋은 영입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네. 식으로 이 그릴리시의 공백을 채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빌라도 이제 수습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왜냐면 큰 공백이 생겼으니까. 빌라라는 팀은 정말 행보를 잘 가고 있어요. 예. 선수단도 좋고 뭐 맥긴, 밍스, 그래. 저기 뭐 매트 캐시 진짜 좋은 선수 많거든요. 메타겟도 그렇고. 근데 딘 스미스는 자칫 올 시즌이 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데려온 선수들로 잘 메워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될 시에는 시즌 중에 빌라의 감독에 대한 얘기가 자칫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좀 경고를 하고 싶고요. 자, 지금 맨시티 영입된 선수들 중에 그 이적류 순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잭 그릴리시가 당당하게 1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력한 선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클럽이긴 해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그 중에서 펩 선임 후에 영입된 사례들은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 8명입니다. 네, 8명. 8명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펩이 부임한 다음에 영입한 선수들의 총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억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음. 자,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부담이 생긴다. 부담은 펩이 이제 지는 거고 네. 그 이후의 행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해리케인에 집중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 얘기는 그래요. 메시 영입 계획은 없었고 선회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 것은 없으나 과연 정말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렇죠. 와 근데 저 이번 시즌 진짜 기대되는 게 우리가 영상 찍으면서 이 감독 앞으로 부담 느낄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봐봐. 솔샤르도 있고 보세요. 있다. 솔샤르 있죠. 얘 있죠. 펩 있죠. 있죠.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가죠? 네. 포체티노는 일단 지금 당장 지금도 부담이 있는데 지금 슈퍼컵에서 떨어졌죠. 탈락했잖아요. 릴한테. 준우승했지. 리그 우승은 무조건 해야 되는 되고, 거고요. 네. 챔스는 그래 결승 단판은 모르는 거니까 4강도 안 됩니다. 결승에 올라가야 됩니다. 네. 라모스랑 메시를 데려갔단 말이야. 결승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네. 올라가야 되죠 이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맨시티가 그냥 메시의 그래 뭐 이거는 우리는 케인 쪽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케인 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집중해야지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가장 가까웠었던 바르셀로나 이후에 메시랑 연결이 돼 있던 클럽은 맨시티였잖아. 그렇죠. 그쪽으로 정말 관심을 가질 것인지 네. 이걸 또 두고 봐야 됩니다.